은퇴 후 진짜 필요한 생활비, 가계부로 무력을 깨부수는 법.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평생 일하며 쌓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또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생활비를 쓰려고 하다 보면 돈이 금세 바닥나는 현실에 직면한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정말로 필요한 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고 무력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은퇴 후 필요한 진짜 생활비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중요한 건 본인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계부가 핵심 역할을 한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부부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외식을 자주 하고 이전처럼 여행을 다니며 돈을 많이 쓴다고 하자. 이 부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가계부를 써보기로 결심했고 가계부를 통해 외식비와 여행 경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2. 무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무력, 즉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 최신 유행 가전제품 등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이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물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 은퇴자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고급 차와 명품 옷을 사고 다녔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가 맞이한 현실은 달랐다. 차 유지비와 옷 구매비가 계속해서 그의 저축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은퇴 후 첫 몇 년 동안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더 이상 물건에 돈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물건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다. 오히려 단순한 생활을 통해 더 큰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 3.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많이 써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수 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보자. 이들은 은퇴 후 고급 식당에서 자주 외식을 하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며 즐겼다. 그들은 돈을 많이 쓰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비 습관이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들은 가계부를 통해 자신들의 소비 습관을 다시 살펴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에서 오는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더 큰 만족을 얻었다. 결론 은퇴 후 진정한 삶의 질은 가계부에서 시작된다. 결국 은퇴 후의 진정한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소비하느냐에 달려있다. 가계부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도한 무력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제 당신도 가계부를 작성해보라.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무력을 다스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계부를 통해 은퇴 후 진정 필요한 생활비를 파악하고 무력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퇴 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재정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자. 1. 가계부를 작성하며 자신에게 맞는 소비 패턴 찾기. 가계부는 단순히 소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도구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지출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집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가계부에 비상자금 항목을 추가해보자.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65세 은퇴자의 사례를 보면 그는 매달 고정 지출 외에 갑작스러운 비용이 생길 때마다 크게 당황했다.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처럼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가계부에 비상자금 항목을 추가한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2. 고정 지출 줄이기 보험, 통신비, 공과금 검토.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생활비 절감의 핵심이다. 우리는 매달 내는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 부부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은퇴 전 가입했던 고액의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은퇴 후 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을 재정비하고 그 결과 매달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통신비와 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도 관리해야 한다. 스마트폰 요금제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필요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요금제를 낮추거나 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한 은퇴자가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다가 가계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량을 확인한 후 적정한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한 사례도 있다. 공과금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3. 작은 행복 찾기 물질적 소비에서 벗어나기. 은퇴 후의 삶은 이전과 달리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보다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 소비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취미나 소소한 활동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여가 시간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큰 만족감을 얻었다. 초기에는 미술 도구를 사느라 비용이 들었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만의 취미를 발견하고 그 활동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찾은 은퇴자도 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이는 돈을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다. 물질적 소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결론 은퇴 후 재정관리, 그리고 새로운 행복의 발견. 은퇴 후의 재정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계부는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무력을 다스리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다. 또한 은퇴 후에는 물질적인 소비에서 벗어나 작은 행복을 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가계부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고정 지출을 줄이며 무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